안녕하세요. 해남자 최광일입니다. 아까 오후부터 계속 카페 히어리스트에 있었고, 이번 영상은 오늘 있었던 일을 계기로 나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의 노하우를 알려드릴 건데, 먼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거든요. 이런 생각을 굳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싶지 않은데, 제가 처한 환경이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노하우는 나르시시스트인 아버지, 그리고 요조 숙녀인 어머니를 부모로 두고 있는 저로서 불가피한 선택으로 저의 생존 방법과도 같은 거예요. 저의 생존 방법과도 같은 건데,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 엄마는 요조 숙녀답게 기분파입니다. 오늘 본인 기분이 그냥 일하기 싫고 그냥 절에 가고 싶은 거야. 거의 종교를 떠나서 거의 절에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절을 다니거든요. 종교 이상의 감정으로 절을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냥 절을 제 표현대로 미친년처럼 절을 맹신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 엄마 기분이 그냥 소밥도 주기 싫고 일도 하기 싫고 그냥 절에 가고 싶은 거야. 절에 가면 그냥 행복하니까. 그래서 우리 엄마는 또 절에는 가고 싶은데 운전을 할 줄 모릅니다. 운전을 요조 숙녀답게 기분 내키는 대로 살기 때문에 운전을 배울 만한 그런 인내심도 없어요. 운전을 배울 만한 인내심도 없고 운전도 할 줄 모르고, 쉽게 말해서 우리 아버지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능하고 연약한 그냥 기분파인,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사는 요조 숙녀가 우리 엄마고, 우리 아버지는 나르시시스트답게 아주 저열적인 나르시시스트로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는 여자랑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나르시시스트답게. 우리 아버지는 나르시시스트답게 능력 면에서는 출중해요. 능력은 있어요. 저희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랑 다르게 능력은 있어서 가정을 꾸려나가면서 바꾸고 살게 한 적은 없는데, 나르시시스트답게 철저하게 자기가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고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엄마는 기분 내키는 대로 절에 가고 싶으니까 서로 계약을 맺은 저녁 소밥을 엄마가 안 주고 이제 절에 갔고, 아빠는 뒤늦게 그걸 발견하고 나서 이제 화가 나서 이제 나한테까지 연락이 왔어요. 나한테까지 연락이 와서 엄마 어디 있냐, 같이 있냐 그러고 물어보면서 이제 막 어떤 쌀때기 남자랑 또 한바탕 잠자리나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러고 이제 전화를 끊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나르시시스트답게 측은지심이라는 거를 굉장히 잘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엄마랑 똑같이 서로 반반씩 분담하면서 일을 하는데도 돈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본인이 독식을 하는 주의입니다. 돈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본인이 서로, 예를 들어서 소 한 마리를 팔고 나면은 엄마가 일한 만큼 분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는 철저하게 돈에 있어서는 자기가 독식을 하는 성향이에요. 그리고 나서 일을 시킬 때는 철저하게 강제성을 띠면서 일을 시키고, 일을 시킬 때도 교묘하게 일을 시켜요. 측은지심을 이용하면서. 아버지가 강경화까지 왔는데 이게 노메 일이냐, 이게 같이 하자는 일이지 노메 일이냐 그러면서 측은지심을 유발하면서 그렇게 사람을 부려먹는 성격입니다. 보상은 철저하게 안 하고. 이게 저열적인 나르시시스트인 우리 아버지의 특징이거든요. 우리 엄마는 또 굉장히 이용하기 쉬운 여자라, 기분 내키는 대로 그냥 기분파 요조 숙녀라. 능력은 없는데
요조 숙녀답게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인 나르시시스트적인 우리 아버지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용하기 쉬운 여자죠. 그래서 끼리끼리 만난다고 나르시시스트인 아버지와 요조 숙녀인 어머니가 그렇게 결혼해서 이제 불행하게도 저 같은 자식이 태어난 거예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다 봤잖아요. 오늘도 그런 일이 똑같이 있는데, 이제 우리 아버지가 그러면 본인이 돈을 독식하기 때문에 본인이 일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철저하게 본인이 일을 다 하진 않아요. 시켜먹을 건 철저하게 시켜먹는다고요. 그 시켜먹는 데 있어서 아주 교묘하게 측은지심을 이용한다. 측은지심을 이용하면서 당근과 채찍을 주는 듯이 하면서 그렇게 측은지심을 이용해. 불쌍해, 본인 스스로가 불쌍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나르시시스트인 나의 아버지란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불쌍한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교묘하게 그렇게 엄마를 그렇게 일을 시켜먹는 주의거든요. 따지고 보면 엄마 잘못도 아니고 따지고 보면 아빠 잘못도 아니에요. 서로 그렇게 타고난 천성이 나르시시스트 요조 숙녀끼리 그렇게 결혼해서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비정상적인 부모와 살면서 만약에 혹시나 여러분들도 저 같은 환경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자식으로서 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누차 말하지만 나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나르시시스트예요. 우리 아버지는 나르시시스트. 아주 교묘하게 측은지심을 이용하면서 사람을 이용해 처먹는 사람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면은 내 자신을 잃지 않는 그 스탠다드가 있어야 돼. 스탠다드. 이 스탠다드, 이 선을 넘으면은 최광인이란 자식 입장에서 아무리 나르시시스트인 아버지, 요조 숙녀의 어머니와 살더라도 부자지간이라 하더라도 최광일이 정해놓은 이 마지노선, 이 선을 넘는 순간 전쟁을 해야 돼. 전쟁을. 저도 하나밖에 없는 나의 가장 소중한 부모님하고 이렇게 기싸움을 하면서 살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가 없어요. 내 부모여도 나르시시스트인 아버지, 요조 숙녀인 어머니는 타고난 천성이 그렇게 나르시시스트 요조 숙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같이 정상적인 자식 입장에서는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피곤한 생활을 해야 돼요. 내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여러분들도 이런 환경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이해를 못하는 노하우거든요. 근데 사람 복 중에 부모 복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모 복이라는 거는. 근데 저는 부모 복이 없어요. 부모 복이 없이 태어났거든요. 근데 참 불행하게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태어났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현실을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부자지간의 연을 끊을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나와 같은 환경에 처한 사람들이 있다면은 나의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나는 이 노하우를 얻는 데까지 30년이 걸렸어. 30년 동안을 나르시시스트인 아버지에게 노동 착취를 당하고 요조 숙녀인 어머니에게 감정 소모를 당하면서 내 스스로 터득한 노하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조현병까지 걸렸고요. 조현병까지 걸려가면서 내가 노하우를 터득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고 듣길 바랍니다. 일반적인 사람들, 이런 환경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자식으로서 어떻게 부모를 그렇게 욕하냐 그러면서 폐주연하냐 어쩌고저쩌고 욕할 수도 있지만 그런 욕들은 신경 안 쓰겠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르시시스트인 아버지를 상대할 때는 아무리 측은지심을 유발하면서 그렇게 나를 교묘하게 이용하려고 하려 해도 이 선을 넘는 순간 전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아버지가 왜 저녁에 소밥을 안 주는지 알아요? 우리 아버지는 춤에 미쳐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춤에 미쳐있는 사람이라 오늘이 아버지가 춤추는 학원 수업 듣는 날입니다. 춤추는 학원 수업 듣는 날인데 본인은 춤을 춰야 되기 때문에 소밥을 줄 수 없고, 엄마는 절에 가야 되기 때문에 소밥을 줄 수 없고, 그 아들인 너라도 소밥을 줘야 되지 않냐? 이게 아버지의 관점이에요. 근데 저는 한 8, 9년 가까이를 소밥을 주면서 그렇게 아버지랑 같이 농장을 꾸려 나갔는데도 제가 받은 보상은
빵원이었어요. 빵원. 아버지는 본인이 본인이 아프다는 핑계로 아들을 이용해 처먹으면서 돈에 있어서 보상을 안 해주면서 그렇게 일을 시켰던 사람이거든요. 나는 이걸 8, 9년간의 노동 착취를 당했던 사람이라 아버지에게 있어서도 이 일에 있어서만큼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아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그럼 광일이 너라도 오늘 쉬는 날이니까 소밥을 줘야 되지 않냐, 이게 놈의 일이냐 아버지 일인데 네 아버지 일이 네 일이고 네 일이 아버지 일이고 그러지 어떻게 그걸 남의 일처럼 대하냐, 그런 식으로 이제 측은지심을 유발하는 우리 아버지의 교묘한 그런 심리전이 있거든요. 그 심리전에 말리지 않아야 돼. 어찌됐든지 간에 소를 팔아서 돈을 하는 건 우리 아버지의 몫이란 말이에요. 본인이 돈을 만지면 본인의 일이에요. 본인의 일에 있어서 본인이 춤추러 가려고 소밥 문제가 본인이 춤추러 가는 것 때문에 소밥 문제가 생겼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아들에게 측은지심을 유발하면서 아버지 일인데 그래도 어떻게 이게 남의 일이냐 이러고 이제 저기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정해놓은 마지노선이 있어야 돼요. 이 마지노선을 어기면은 나르시시스트들은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철저하게 경계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아주 단순한 사람들이라 자기가 이용해 먹기 쉬운 사람들은 철저하게 강자로 군림하고,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철저하게 약자로 군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아버지가 나르시시스트라 해도 그런 아버지보다, 내가 자식이지만 그런 아버지보다 훨씬 더 강자로서 위치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마지노선을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내 자신을 잃지 않는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그 마지노선을 건드리는 측은지심, 그 마지노선을 건드리는 그 교묘한 심리전을 벌인다 그러면은 단호하게 그 심리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심리전이라는 거는 나르시시스트인 아버지가 판을 깔아놓은 거예요. 나르시시스트인 아버지가 판을 깔아놓은 거에 있어서 애초에 그 아버지가 깔아놓은 판 자체의 논리가 부정확하기 때문에 그 부정확한 논리에서 내가 허우적거려봤자 아버지의 측은지심을 이용하는 그 심리전에 말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르시시스트를 상대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애초에 비논리적인 판을 깔아놓고 그 판 안에서 싸우기를 바라기 때문에 나르시시스트인 아버지가 깔아놓은 판에서 벗어나서 정상적인 논리로 논쟁을 벌여야 돼요. 정상적인 관점으로 논쟁을 벌이다 보면은 나르시시스트들은 참 단순한 동물과도 같아서, 얘는 내가 깔아놓은 판에서 허우적거리지 않구나 그러고 자식인 나조차도 어려워하고 피합니다. 근데 자식 입장에서 아버지란 사람과 이렇게 기싸움을 하고 서로 판을 깔아놓으면서 그렇게 논리 싸움을 하고 그렇게 막 경계를 하고 그러는 게, 제가 오직 하면은 이렇게 살겠습니까? 오직 하면은 아버지랑 이렇게 심리전을 벌이고 살겠어요. 근데 이걸 안 하면은 제가 죽습니다. 조현병까지 걸려가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저도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어요. 조현병까지 걸려가면서 이래서는 내가 죽겠구나 싶어서 내가 아버지랑 심리전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아버지라고 나르시시스트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따지고 보면 불쌍한 존재인데, 아버지를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와 같이 동고동락하고 사는 방법을 내 스스로 터득한 거예요. 나도 자괴감이 많이 듭니다. 이럴 때마다 자괴감은 들지만 내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내 자신을 잃지 않아야 내 부모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심리전을 하는 거고, 요조숙녀인 어머니랑은 내가 어떻게 생활을 하냐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아버지는 춤추러 가느라고 소밥을 안 주고, 엄마는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그냥 절에 가고 싶으니까 절에 미친년처럼 다니는 절에 미친년이다 보니까 그냥 절에 가고 싶어서 그냥 소밥을 안 주고, 누차 말하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이 너라도 줘야 되지 않냐 이러고, 응? 그리고 또 엄마 입장에서는 그렇게 쇠가 빠지게 같이 일을 해도 돈은 아버지가 다 독식을 하고, 돈 달라고 정해진 보상을 주라고 그러면은 막 이판내판 측은지심을 이용하면서 그렇게 심리전을 벌이고, 엄마는 저와 같이 강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빠가 깔아놓은 판에서
아빠가 깔아놓은 논리의 판에서 허우적거리면서 그렇게 아빠한테 이용당하고 있고, 엄마도 불쌍한 사람이고 아빠도 불쌍한 사람인데,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또 우리 엄마는 또 굉장히 요조숙녀란 말이에요. 요조숙녀. 이 이런 요조숙녀의 이런 요조숙녀의 엄마를 보면서 나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요조숙녀는 이성보다 감성이 앞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조숙녀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되는 게 바로 마지노선이에요. 아무리 엄마여도 자식인 나에게 이 마지노선을 어기면은, 요조숙녀 같은 경우는 강제성을 띠는 약간 협박이 필요합니다. 협박이. 강제성을 띠는 협박이 필요해요. 이 선을 넘지 마라는 아주 단호하고 강제성이 있는 협박. 우리 엄마에게는 협박을 해요. 우리 아버지에게는, 나르시시스트인 우리 아버지에게는 아버지가 깔아놓은 비논리적인 판에서 허우적거리지 않고, 아버지가 깔아놓은 판을 애초에 걷어내고 논쟁을 벌이고, 우리 엄마랑은 기분 내키는 대로 그냥 말을 하고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요조숙녀이기 때문에, 본인의 기분 내키는 게 아무리 그거여도 나에게 있어서 이 선은 넘지 마라고 단호하게 협박을 합니다. 우리 엄마는 뭐라고 강력하게 뭐라고 한마디 하면은 딱 정확하게 유효기간이 3일입니다. 3일간은 그 선을 지켜줘요. 3일 뒤에는 또다시 협박을 해야 돼요. 우리 엄마에게는 내가 늘 그러거든요. 우리 엄마에게는 3일에 한 번씩 쌍욕까지 해가면서 협박을 합니다. 이렇게 협박을 해야 최광행이란 자식이 정해놓은 마지노선을 지킬 줄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빠랑 엄마랑 살면서 늘 이거를 반복합니다. 우리 엄마에게는 3일에 한 번씩 강력하게 쌍욕을 하고, 우리 아빠는 쓸데없이 측은지심을 이용하면서 그렇게 이용해 처먹으려 하는 심리전을 벌일 때마다 그 판을 싹 다 뒤집어 엎고, 내가 쳐놓은 마지노선을 어기는 순간 아버지랑도 전쟁, 어머니랑도 전쟁. 이게 나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광일이에 대한 소문을 듣고 부모에게도 쌍욕을 하는 페루나다, 응? 애비애미도 모르는 페루나다, 불효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물론 그렇게 말한다 그러면 할 말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나르시시스트인 아버지, 요조숙녀인 어머니랑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근데 아마 나르시시스트인 남편, 요조숙녀인 와이프를 둔 그런 부부라든가, 저와 같은 환경에서 자란 그런 자식이라든가 남편, 와이프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뼈저리게 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이 마지노선을 정해야 돼요. 마지노선. 측은지심을 이용하는 그런 나르시시스트의 교묘한 심리전, 요조숙녀의 기분 내키는 대로 사람을 파헤치는, 그런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그 행동 패턴, 이거에 대해서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저 같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약간은 비정상적인 그렇게 대응을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내 스스로 살기 위해서 내가 터득한 노하우예요. 오지겠으면 내가 조현병까지 걸렸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처럼 조현병까지 걸리지 말고, 나르시시스트인 아버지, 요조숙녀인 어머니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나의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자지간을 끊고 페이로를 저지르라는 말이 아니라, 나르시시스트 요조숙녀라는 거는 어머니 아버지라 하더라도 그 성향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라는 틀을 벗어 던지고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요조숙녀에게는 3일에 한 번씩 쌍욕을 하고 이 선을 넘지 말라고, 나르시시스트인 아버지에게는 철저하게 이 선을 넘지 말라고 본인이 깔아놓은 그 심리전이랑 판을 걷어내고 논리싸움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안 하면은 저처럼 조현병까지 걸려가면서 오랫동안 고생할 겁니다. 그래서 저처럼 조현병까지 걸리지 말고,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고 있다 하더라도 아주 간단해요. 똑같은 말이지만 내 스스로의 마지노선을 정하라. 이 마지노선을 어기면은 부자지간도 상관없이 응징하라.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 see you later.